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제 주가도 지금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급등하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특히 뒤늦게 뛰어드는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은 그 비투라고 그래도 피를 내서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도 어렵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속에서 절망적인 속에서 소위 패닉 바잉을 한 그런 피를 내서 패닉 바잉을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정근의 쏙쏙 경제 한국 미 미국 한국 증시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한국 통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그래프를 몇 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대로 연락이 가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통화 정책이 증시나 비트코인 가격에 거의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제 증시나 미국의 증시, 한국 증시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또 배경 때문에 등락의 폭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방향성은 미국, 한국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우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다우존스 지수는 작년 3월 23 일에 18,591을 저점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31,000대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31,000 좀 떨어져서 31,0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도 3월 23 일에 2,237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 3,000 거의 3,900 까지 갔다가 3,900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최근에 바로 엊그제 3,800 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3월 23 일에 6,861을 저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가 지금 이것이 14,000 까지 올라갔습니다. 14,000 까지 올라갔다가 2배가 넘게 올랐군요. 올랐다가 지금 다시 13,190 선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인제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반등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보면은 인제 역시 작년 3 월을 저점으로 해서 거의 한 코스피가 1,900 3월 1,950 정도에서 지금 현재 3,000 포인트를 갔다가 지금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작년 3 월을 저점으로 해서 어 올라갔다가 거의 지금 코스닥도 96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는 작년 3 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한 2배 정도 2배 내지 한 2.5배 정도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 며칠 전부터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 17 일에 4,945 였는데 지금 이거는 더 엄청나게 배수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인제 56,000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좀 하락해서 46,000 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얘기해서 인제 $40,000,000까지 갔다가 $30,000,000까지 하락했습니다. $40,000,000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죠. 저항선까지 갔다가 다시 $30,000,000 갔다가 이것이 5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57,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파동을 보이면서 올랐다가 만정도 심리적 저항선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 심리적 저항선도 있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다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거냐 소폭 오른 데 그칠 거냐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머스크라든지 옐런 장관 같은 어느 분들이 인제 한마디에 그냥 많이 변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미국이나 한국의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작년 3 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의 정도는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자산의 그 배경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특히 인제 비트코인 같은 것은 이외에도 작년 하반기에 많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 또는 금융회사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또 디파이 열풍, 탈중앙화 금융 열풍이 불면서 탈중앙화하는 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하는 금융인데 암호화폐 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런 배경이 더 인제 가시가 되면서 더 다른 주가는 보통 2 배에서 2.5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더 크게 6-7배 지금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작년 3 월이냐 하는 건데 그 작년 3 월이 바로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단행한 날입니다. 그전까지 인제 계속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이 벤 버냉키가 의장이었던 미 연준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어 미국 경제가 사실 이번 금년 3 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을 입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는 123 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2014 년부터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제로 금리 정책도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3 월부터 다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급격히 제로 금리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양적 완화도 보는 통화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풀어서 지금 이것이 $5조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는 통화가 지금 현재 거의 $5조 2천억 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2008년 전에는 미국의 보는 통화가 한 $9천억 정도였거든. 8천억에서 $9천억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이 거의 $4조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인제 2014 년부터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테이퍼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한 $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3조 2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3 월부터 양적 완화를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하면서 지금 인제 $5조 어 2천억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코로나가 오면서 작년 3 월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제로 금리 정책을 하게 되면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의 모든 지수가 일제히 다우존스나 S&P 500 이나 나스닥도 올라가고 한국에서도 바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도 보면 한국은행도 역시 작년 3 월부터 한국형 양적 완화 미국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은 RP 매매를 무한정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보는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금리도 제로는 아니지만 0.5% 까지 여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0.5% 까지. 그래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시 한국도 코스피나 코스닥도 작년 3 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어 스몰 오픈 에코노미 작은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가 안 바뀌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안 바뀌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나가면서 외화 유동성 갱세 현상을 보이고 만약에 미국이 내리는데 우리는 또 안 내리고 있으면은 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출에 타격을 주는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 그리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 경제 동향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부득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며칠 전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은 작년 12월 FOMC와 금년 1월 FOMC에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미국은 FOMC의 통화 정책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완전 고용 달성, 두 번째는 물가 안정 달성, 그 두 가지입니다. 완전 고용은 지금 현재 미국의 완전 고용은 실업률 기준으로 약 4%를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은 PCE라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4%와 PC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지난 12월에 1.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가장 최근 FOMC의 전망이 12월에 발표한 거죠. 미국은 8번 FOMC를 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같은 건데 미국은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라고 합니다.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서 8번 열리는데 3, 6, 9, 12월 4번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12월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업률이 5% 정도, PC 물가 상승률이 1.8%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업률이 4.2%, 물가 상승률이 1.9%가 될 거다. 그다음에 2023년에는 실업률이 4%, 물가 상승률이 2.0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토대로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통화 정책을 앞당겨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자 연준 의장은 이 전망을 최근 FOMC 전망을 토대로 여기 보면 2023년이 되어야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물가 상승률도 2.0%를 달성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소한 그래서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경기 상승 미국이 인제 지금 보면은 한국과 달라 가지고 빨리 접종을 하는 바람에 금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는 미국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접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 경제의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인제 하반기 들어서 회복될 거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어 가장 큰 것이 인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하원은 통과했고요. 지금 상원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 대부분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런데 그것이 인제
거의 미국에서도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구나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 1.52%는 미국의 S&P 500의 그 배당 수익률이 1.38%인데 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 자금들 머니 무브라고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보다도 채권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할 수 없이 미국 연준도 계속 제로금리 정책과 제로금리와 이 장기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가 계속 여전히 연준 의장의 그런 아니다 하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경제 전망을 보면은 23년에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률도 목표 달성이라고 하지만은 통화정책은 이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보다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앞당겨서 통화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차, 그걸 우리가 파급시차라고 그래요. 통화정책 파급시차가 최소 6개월 내지 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내년, 빠른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이제 연평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은 하반기나 적어도 내년에는 좀 경기가 앞당겨져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수준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통화정책은 그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저 상반기 정도는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지금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증시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언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빠른 시간에 남아 있는 것이 3월 FOMC거든요. 3월 FOMC가 3월 16일과 17일에 열립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FOMC의 그 스테이트먼트 발표문과 또 이번 3월은 또 경제 전망도 발표하기 때문에 이 3월의 경제 전망과 FOMC의 그 발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반기 이후에 연준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들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미국 FOMC까지는 계속 혼조세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혼조세로 가다가 FOMC의 그 발표를 즈음해서 그 발표문이 나온 데를 즈음해서 상승으로 가거나, FOMC에서 경기 전망이나 이런 거 전망과 그다음에 FOMC 멤버들 12명인데요. 그 12명이 전부 다 그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 12명의 의견 표명한 것을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점도표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점도표 같은 걸 보면서 점도표를 보면은 그 점도표가 뭐냐면 언제쯤 통화정책을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 점도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12명의 FOMC 멤버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미국 통화 정책의 변경을 전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기에 통화 정책 지금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변경하고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한다 하는 것이 나오면은 지금의 혼조세에서 좀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제 미국 경제 여전히 어렵다, 회복이 아까 작년 12월에 전망한 것 정도로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금리가 제로로 가져가고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그래 지금은 당장 3 월까지 인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전망을 하다가 미국 경제가 저 하방 들여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은 회복이 되면은 인제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언제나 조정 장세를 거치고 그 조정 장세를 거친 다음에 실적 장세로 가게 되는데 미국처럼 경기가 회복되면은 인제 실적 장세로 가는 거고 회복이 안 되면은 다시 추락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은 실적 장세로 갈 전망이 큽니다. 그러면 인제 그 경기가 유동성 장세에서 주목을 받던 그런 주가 종목과 실적 장세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다르게 되죠. 다르게 되면서 종목의 전환이 스위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암호화폐도 그걸 보면서 더 올라갈 것인지 더 내려갈 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을 보면은 만약에 쪼끔 더 연기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 뭐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인제 4만 까지 갔다가 3만 떨어졌다가 57,000 까지 갔다가 47,000 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다가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더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이 더 올라갈 가능성 뭐 최소한 한 7만 까지는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혼조세를 보이니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어 하기보다는 3 월 16, 17 일에 있을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살 예의주시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그전에도 이와 관련돼서 많은 통화 지표들이 막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FOMC 한 1 주일 전에는 FOMC 멤버들의 여러 가지 또 개인 의견 표명이나 뭐 또 세미나에서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들 지금 특히 이제 늦게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특히 인제 젊은 분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패닉 바잉을 하신 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당분간은 3 월 16, 17 일에 있는 미국 FOMC까지 좀 혼조세를 보일 것이니까 그 FOMC 전망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